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품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쇼핑에 청소기 대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대여 사업자분들이 청소기를 대여를 하려고 판매를 신청한 상품들이고요. 이렇게 리뷰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상품은 8,571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 최소 몇만 건은 판매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상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에 제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품명을 그대로 검색하셔서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는지 먼저 장비 가격부터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가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대략 한 36만 9천 원으로 평균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가격을 대비하면 대략 한 30번 정도 빌려주게 되면 원금 회수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30번 이외의 판매가들은 다 순수익으로 남게 되겠죠. 여기서 세금 빼고 수리 비용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순수 마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여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냐? 벌써 답이 나왔죠. 이런 신상품들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판매 제목에 대여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대여라는 말이 없으면 구매가로 오해하고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일 상단, 제일 앞에 대여라는 문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탈가라든지 대여 비용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미 시장가가 거의 잡힌 상품들은 비슷하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과도 거의 동일한데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를 해야 되고 장비마다 추가해야 될 업종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냥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호가 나오고 성명이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업종 종목 선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온라인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모든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를 임대할 건지 이것도 선택을 해서 업종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꼭 넣어주셔야지만 해당 장비를 임대업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촬영 장비 임대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걸 넣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냥 다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러 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자를 운영할 거다. 그러면 전부 다 넣어주시면 좋고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할 거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상품 등록을 하셔야겠죠.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여기를 클릭하셔서 본격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여할 장비가 청소기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인지 스팀 청소기인지 카테고리마다 선택을 하셔서요.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상품명은 제일 앞에 대여 아니면 대여 이런 문구를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시니까 대여를 넣어준 다음에 어떤 상품인지 쫙 나열해서 키워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매가도 다 넣어주시고 대표 이미지에도 요즘엔 미리 캔버스라든지 각종 무료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을 이용하셔서 내가 찍은 상품 이미지에다가 배경은 눕기를 따시고요. 흰 배경에 대여라는 문구를 하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으면 대표 이미지로 설정을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세 설명에는 꼭 넣어주셔야 하는 계약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설명들은 타 사이트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다 벤치마킹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너무 똑같이 쓰게 되면 저작권 문제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다른 판매자분들과 조금 다르게 나만의 글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면 보증금을 미리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세 설명 페이지도 잘 꾸미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시듯이 똑같이 다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대여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사업을 하실 때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온라인에서 대여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적재산권 신고라든지 저작권 신고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건을 사서 대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 물건을 일단은 집이나 사무실로 들여와서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뭐 촬영물이 그렇게 화질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남들보다 싸게 대여를 하면 어찌됐건 간에 구매는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너무 사진에 연연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뭐 사진 달랑 한 장만 있는 판매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판매자들도 한 달에 뭐 수천만 원, 수억씩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미지 정도는 본인이 직접 찍으셔서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 형식이나 다른 업체에서 그냥 빌려서 재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 나오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규정이나 제약 같은 걸 다 둘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LG전자 제품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제품을 이제 대여를 하시겠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진을 직접 찍고 직접 등록해서 대여하는 것까지는 본사 허가 없이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협력업체라든지 공식 대리점이 아님에도 그런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조하셔서 제거하시고 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대여업을 한다고 협력업체 관계를 맺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식 서비스다 이렇게 소개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여 사업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여 사업자는 보통 오프라인에서 운영을 하실 때는 뭐 그렇게 큰 제약이나 본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요랬을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온라인에서 요즘에는 대여업이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온라인 위주로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네, 이렇게 뭐 순수 마진도 많이 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이게 간혹 가다가 머리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께서 물건을 수령하시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뭐 100의 한 99%는 다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하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해당 수령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고요. 또 소비자분께서 수령 후에 사용을 하시다가 파손이 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택배 중에 부품이 갈려서 파손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소비자분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수령 후에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파손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부품 한두 개만 갈면 거의 끝이 나는 문제라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막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뭐 수리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물건이 나가고 잘 들어오고 이것만 반복이 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